제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, 아, 워홀 할 때 다른 일 좀 할 걸, 이런 후회는 좀 있어요. 저의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소중한 젊은 시절, 인생 낭비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워홀 직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20대 때 직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지금 당장은 돈을 아끼고 모은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어요. 저는 워킹홀리데이 가서도 제 전공이랑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영국에서는 척수마비 환자 케어 어시스턴트,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요양원에서 케어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는데요. 사실 심리학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어디에서든 다 관련이 있는 건데, 제가 워킹홀리데이 하기 전에 영국 장애학교에서 한 2년 정도 봉사를 했던 경험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2016년에서 2018년 영국 워홀 기간 동안 리브인 케어라고 그 클라이언트 집에서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환자를 이제 돌보는 일, 그 간병인이죠. 그런 일을 했는데요. 영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 여행 엄청 많이 다니고 제 중고차 그때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 영국에서 당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. 쓰고 남은 돈이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돈은 제 자존감이랑 멘탈이랑 바꾼 돈이었어요. 그럼 왜 자존감이 낮아지고 멘탈이 그렇게 털리냐? 제가 본 많은 척수마비 환자들은 그 생활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부정적이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스위스 얘기가 나오면 거기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니까 비상 같으니까 꼭 회사에 연락해라 이런 지침도 있었거든요. 여러분, 하반신 마비라고 딱 들었을 때 못 걸어서 휠체어 타고 되게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,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 걷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. 보통 척수마비 환자들은 여기 어깨 밑으로 마비가 다 되었는데,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도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전혀 없고요. 소변 주머니 차고 용변을 보려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.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히 잘 살다가 스노보드 타다가 스키 타다가 말 타다가 바다에서 점프 잘못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긍정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이해가 되죠.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늘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고, 그래서 저는 진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잘 웃고 밝은 사람이라고 되게 평가가 좋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저의 긍정 에너지가 서서히 빨리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어요. 맨날 축축 처지고 막 기운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요양원이나 장애인 기관 같은 곳은 그 기관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. 그런데 좋은 데는 진짜 자리가 잘 없어요.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죠.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 저도 매일 조깅하고,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가본 헬스장도 끊어서 막 다니고, 이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러면서, 그리고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. 법륜 스님 영상을 매일 찾아보고 이 보통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. 또 리브인 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루틴에 따라서 제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 되니까,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요. 그런데 또 어떤 환자는 새벽 2, 3시에 자러 가요. 그러면은 이게 완전 제 바이오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처방약까지는 아닌데 약국에서 파는 그 수면제 같은 거를 사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일할 때 이 일은 정말 오래 하면 안 되겠다. 맨날 그만둬야지. 다른 일 찾아봐야지 생각을 했는데, 막상 다른 일을 찾아보면 이제 워홀러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, 내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하던 일이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,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,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, 이런 게 컴포트 존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전 직업도 청소년 상담사였고 또 봉사활동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, 그래서 엄청 힘들고 맨날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고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숙식 제공되니까 돈도 모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어요. 이 직업을 해도 괜찮다는.
정말 드물게 몸의 일부가 마비는 되었지만 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봤어요.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끼고 배우고 했던 적도 있는데,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몇 년 동안 고정 워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고정 워커가 불가능할 때 잠깐 일하면서 알게 된 정도? 그 정도였는데, 여러분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냐, 이 환경이 정말 거의 다예요. You are the average of the 5 people you spend most of your time with.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정말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인생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더라고요. 원래 태생이 그냥 자존감이 엄청 높고 완전 긍정적인 사람이면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. 저는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부정적인 사람이고, 이게 제 패밀리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진짜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엄마가 되었고 저희 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저는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그때 돌이켜보면 그 남들한테 받는 인정 욕구가 엄청 강했어요.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건데 그때는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맨날 불평하는 사람, 막 삶의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랑 몇 년, 뭐 몇 개월, 몇 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분명 영향을 받을 거예요. 저는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는데요. 20대 때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이고 서로 동기부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환경을 세팅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막 다 힘들잖아요. 그래서 서로 막 힘든 얘기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근무 시간이 딱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지역을 옮겨 다니니까 정말 고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, 친구를 만난다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. 그때 저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, 아니면 이렇게 다 힘든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,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난 영국인 남자들,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이런 환경에서 혼자서 아무리 아둥바둥 막 벗어나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나랑 에너지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모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막 주파수, 에너지, 아우라 이런 거를 좀 믿기 시작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분명히 괜찮은 영국 남자들이 막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미처 못 알아봤더라고요. 그리고 아니면 막 의심을 하고, 이렇게 괜찮은 애가 왜 나를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다가 막 턱식 남자친구 만나고 가스라이팅 엄청 당하고,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연애편을 따로 제작을 해볼게요. 아무튼 젊었을 때 돈보다 경험을 선택하라는 거, 이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. 저도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 돈이랑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기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, 이거를 구별해서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 나이쯤 되면 벌써 성공해 있을 거예요. 제가 한 5년 전에 요양보호사, 간병인 뭐 이런 직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저랑 같은 뭐 심리학, 사회복지 이런 전공이거나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질문도 주시고 그랬어요. 그런데 지금 저의 리브인 케어 이 직업에 대한 생각은 이렇고요. 굳이 이런 일을 한다면 저는 출퇴근하는 일, 기관에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환자 집에 방문을 하거나 리브인 케어 이거는 절대 오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. 워홀 생활하면서, 해외 생활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, 어려운 부분 되게 많을 거예요. 제가 같은 처지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고,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